안녕하세요,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좀 어딜 다녀왔는데요. 다이소에 갔다 왔어요. 요즘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이소에서 새로운 자수 세트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급히 갔다 왔습니다. 다이소 자수 세트 제품은 매장마다 있는 게 아니라서 좀 큰 데를 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사는 곳은 매장이 좀 커서 갔더니 이렇게 두 가지 자수 세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혜 코너가 아니라 신상품 코너? 뭐 이달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새로운 상품 모아져 있는데 거기 그 코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샀는데 이걸로 프레임 파우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지갑 있잖아요. 똑딱이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지갑을 만들 수 있는 세트예요. 가격은 둘 다 3,000원이고요. 근데 이게 3,000원이 말이 안 돼. 이게 일단 가격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자수틀하고 실, 바늘, 원단, 안감하고 심지까지 들어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지 파우치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디 핑크 원단에다가 도안이 그려져 있어요. 약간 회색으로 그려져 있고 이렇게 한 장 있고 안감이 있어요. 안쪽에다가 댈 안감이고 이거 재질은 면은 아니고 약간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자켓 같은 데 보시면 약간 미끌미끌한 안감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재질입니다. 그리고 수틀 있어요. 수틀은 플라스틱 수틀이고요. 이게 나무 수틀하고 약간 끼우는 방법이 다른데 이 안쪽에 요철이 있거든요.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이쪽은 움푹 패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끼우고 나사를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접착 솜이 있는데요. 이 스티커처럼 생겼거든요. 잠깐 이렇게 보면은 이건 열 접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끈끈이가 붙어 있어요. 대개 접착 솜은 한쪽이 솜이고 반대편에 이제 접착면이 있어서 다리미를 붙이는데 이건 이제 접착제가 발라져 있어서 스티커처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굉장히 뻣뻣하네요. 원래 이런 질감이 아니고요. 퀼트나 뭐 가방 만들기에 사용하는 접착 솜은 이거보단 부드러워요. 근데 굉장히 좀 딱딱한 편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 모양대로 꿰매시면 돼요. 접착 솜 이렇게 위로 꿰매면은 시접이 좀 안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 붙이고 여기를 꿰매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잘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일단 자수실은 2, 3, 4, 5, 5개고요. 아까 4개라고 했나 내가? 일단 5개의 자수실이 있고요. 질감은 전에 나왔던 다이소 자수 세트에 있는 질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100% 면은 아니고 약간 좀 얇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니? 이렇게 부슬부슬한 느낌이거든요. 약간 광택이 있으면서 더 부슬부슬한 느낌? 또 그렇고 바늘이 하나 있습니다. 바늘은 또 바늘기가 좁아졌네요. 원래는 조금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좁아졌는데 또 바늘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갑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접착식으로 본드를 붙이는 게 있고 이렇게 바느질로 꿰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바느질로 꿰매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든요. 나중에 지갑을 완성해서 여기다 끼우고 바느질로 꿰매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재료는 이것이고 재료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보시면 또 자수 기법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안에 맞는 자수 기법이 상세하게 나온 건 아닌데 프레임 파우치 만드는 거는 잘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단계별로 사진이 나와 있어요. 웬일로 이렇게 신경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동봉된 실을 사용해서 데이지 꽃다발을 수놓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줄기를 먼저 스티치할 건데요. 스템 스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실을 3가닥 사용했어요. 이 스티치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바늘을 꺼내서 오른쪽으로 조금 지나서 바늘을 넣으세요. 그리고 다시 처음 나왔던 자리로 이렇게 바늘을 꺼내줍니다. 이때 실은 완성선 밑에 있고요. 실을 당겨서 조여주세요. 왼편으로 당겨서 조여주시는 게 잘 조여져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약간 지나서 바늘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 첫 스티치 바늘 구멍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실을 당겨주면 2번째 스티치가 완성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 땀씩 겹쳐가면서 밧줄 모양의 스티치를 해주는 건데요. 혹시 이 스티치를 처음 하시는 분은 제 채널에서 재생 목록 보시면 스티치 딕셔너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스티치 이름을 검색하셔서 여러 번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파리는 플라이 스티치 리프로 수놓을 건데 마찬가지로 실을 3가닥 사용했습니다. 잎의 중앙 쪽을 향해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끝에서 나와서 중앙부로 이렇게 바늘을 넣고요. 바로 왼쪽에서 실을 꺼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스티치 바로 밑에서 바늘을 꺼냅니다. 아래로 잡고 있는 실 안쪽에서 나와서 바깥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으세요. 인맥을 따라서 바늘을 넣어주고요. 다시 또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잎의 외곽선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또 가운데서 바늘을 꺼낸 다음에 실을 조이고 아래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스티치를 고정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플라이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열매 가지 또한 플라이 스티치인데요. 아까처럼 가운데다가 스트레이트 스티치 해주고 밑에다가 플라이 스티치 2개를 연달아 해줍니다. 꽃다발을 수놓을 때 원칙이 있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수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나 잎처럼 가려져도 괜찮은 것들 먼저 수놓고 그 다음에 꽃을 수놓는 게 더 예쁘게 나와요. 자, 이제 작은 이파리를 수놓을 건데요. 여기 사용된 스티치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와 스트레이트 스티치입니다. 먼저 잎의 하단에서 바늘을 꺼낸 다음에 나왔던 자리로 바늘을 다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천 앞에다가 실고리를 길게 남겨둔 상태에서 잎의 끝쪽에서 바늘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고리 안쪽에서 나와서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실고리 바깥으로 바늘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고요. 다시 시작한 지점에서 바늘을 꺼내세요. 그리고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끝나는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도톰한 세틴 스티치 모양처럼 수놓아집니다. 계속 이렇게 이파리를 반복해 주세요. 자, 이제 꽃잎을 수놓을 건데 같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스트레이트 스티치지만 약간 다르게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꽃잎 모양대로 수놓아 주세요. 실이 좀 잘 엉키는 편이니까 왼손으로 잘 풀어가면서 수놓아 줍니다. 자, 이렇게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가 완성이 되었고요. 다시 시작 지점으로 바늘을 꺼내주세요. 그리고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안쪽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줍니다. 아까는 바깥쪽에 넣었고 이번에는 안쪽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수놓으면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가운데가 채워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파리를 수놓아주세요. 자, 이제 가운데 부분을 수놓을 건데요. 콜로니얼 노트 스티치를 할 거예요. 노란색 세 가닥을 사용했고요. 천 앞으로 바늘을 꺼낸 다음에 이제 바늘을 감을 때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되게 꼬아서 감아준 다음에 나왔던 지점 바로 옆에다가 바늘을 넣고 뒤에서 당겨주세요. 프렌치 노트 스티치랑 비슷한데 감는 방법이 좀 달라요. 바늘에다 실을 팔자로 감는 게 포인트예요. 자, 리본은 체인 스티치인데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연속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은 6가닥을 사용했고요. 나왔던 지점으로 다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 땀 지나서 바늘을 꺼냅니다. 지금 실골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고요. 당겨주면 고리 모양이 생기죠. 그리고 나왔던 지점으로 다시 또 바늘을 넣어주세요. 계속 연달아서 수놓아줍니다. 리본은 곡선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바늘땀을 좀 줄여주셔야지 예쁘게 나와요. 자, 꽃봉오리 부분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여러 개 겹쳐서 수놓아 주고요.
자, 꽃받침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주세요. 실은 마찬가지로 세 가닥을 사용했고요. 자, 밑에 있는 줄기는 스템 스티치로 수놓아줍니다. 길이가 너무 짧으면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대신 하셔도 좋아요. 자, 열매 부분은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할 건데요. 가지 끝에서 바늘을 내보낸 다음에 바늘에다가 실을 한 방향으로 2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나왔던 자리 바로 옆에다가 바늘을 넣고 뒤에서 당겨 조여줍니다. 아까 콜로니얼 노트 스티치는 팔자로 감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한 방향으로 감으셔야 돼요. 이 두 개는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콜로니얼 노트 스티치의 경우에는 좀 더 뭔가 천하고 바짝 붙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자수를 완성했고요. 이제 프레임 파우치 만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착솜을 보시면 이게 완성선대로 재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감에다가 접착솜을 대고 완성선을 따라 그려줍니다. 중앙을 딱 맞춰야지 시접이 골고루 가요. 저는 지금 열펜을 사용해서 완성선을 따라 그려주고 있는데요. 일반 볼펜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물 세탁할 경우에 이 잉크가 녹아서 천에 얼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펜이 없다면 차라리 연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겉감에 중앙에 딱 맞춰서 접착솜을 붙여줄 건데요. 이렇게 뒷면을 벗겨내고 접착면하고 수놓은 면 뒷면하고 마주보게 이렇게 꾹 눌러서 접착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접착솜 바깥으로 1cm 남겨두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자, 다 잘랐으면은 겉이 보도록 이렇게 마주대고요. 옆면을 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옆선이 잘 맞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옆선하고 바닥을 꿰매줄 건데요. 박음질 하시면 돼요. 백스티치와 같은 방법입니다. 실은 모두 2가닥을 사용했고요. 옆면을 먼저 재봉해 주세요. 그리고 접어가지고 가운데 선을 잘 맞춰서 이렇게 바닥면을 꿰매줍니다. 바닥 중심하고 옆솔기하고 라인을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재봉을 다 했고요. 뒤집어 주세요. 솜이 뻣뻣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솔기가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뒤집어 줍니다. 자, 이제 안감도 똑같이 재봉을 해줄 건데요. 겉길이 마주보도록 절반을 접은 다음에 옆선을 먼저 박음질 해주세요. 이렇게 시침핀으로 미리 고정해 준 다음에 박음질합니다. 자, 이렇게 옆선하고 밑에 다 박아줬고요.
그 다음에 겉감 안쪽에다가 안감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시접을 접어서 봉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접착솜이 굉장히 뻣뻣해가지고 보통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일단은 시접을 오므리기 위해서 홈질을 하겠습니다. 혹시 일반 접착솜을 갖고 계신 분은 그걸 대신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시접을 홈질해서 당겨주면은 안쪽으로 부드럽게 꺾이죠. 안감하고 겉감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주름을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넣어가지고 양 옆선을 잘 맞춰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붙여줄 거예요. 여기도 시침핀으로 미리 이렇게 고정시켜준 다음에 바느질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감침질로 안감과 겉감을 연결해 줍니다. 원래는 공그르기 하는데 이게 공그르기 할 수가 없어요. 안쪽 솜에서 약간 접착 성분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감침질을 대신했어요. 공그르기 하고 싶으신 분은 공그르기 하셔도 돼요. 근데 감침질 해도 어차피 프레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안감과 겉감을 연결해줬어요. 이번에는 겉감 쪽에다가 이렇게 반 접어서 절반을 표시해주세요. 중앙을 표시해주고 프레임에도 마찬가지로 중앙을 표시해줍니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고정을 해야지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중심에 맞게 잘 껴보고요. 프레임 사이에다가 파우치를 껴놓고 시침질로 일단 미리 고정을 해주세요. 이제 프레임하고 파우치를 연결할 건데 가운데부터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러닝 스티치를 2번 하는 홀바인 스티치로 마무리해 줍니다. 러닝 스티치 한 다음에 그 빈칸을 또 러닝 스티치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왜 하냐면은 앞과 뒤가 스티치 모양이 똑같아요. 혹시나 안감에서 봤을 때 바늘땀이 너무 곱지 않게 보일까봐 이런 식으로 바느질 해줍니다. 지금 앞하고 뒤를 뒤집어 가면서 바느질 하셔야지 바늘땀이 곱게 나와요. 러닝 스티치 다 하고 그 다음에 빈칸을 지금 또 러닝 스티치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프레임 파우치를 완성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조금 복잡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하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